자, 36장 파동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장에서 나오는 건 이제 우리가 그전 시간에 빛에 대해서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빛 강자로 쓰죠, 그죠? 라이트. 이게 이제 파동으로 볼 수도 있고, 빛은 우리가 이제 빛 알갱이, 포톤으로 볼 수도 있고, 이걸 갖다가 보통 우리가 이제 강자로 표현하거든요, 포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는 건 이제 파동으로 이제 보통 설명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포톤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양자역학 그럴 때 이제 강전 효과라든지 그런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다가 빛 알갱이가 퍼져나간다고 했으니 이게 뉴턴이 이제 제안한 이론인데,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빛을 이제 강자로서 입자로서 설명하다가 그뒤에 이제 웨이브로 갔다가 다시 이제 입자로 갔다가 다시 현대는 뭐냐면 파동과 입자가 결합된 형태를 보는 거죠. 모든 미시적인 입자들은 파동을 따른다는 양자역학까지 이제 연관되는 거고,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파동에 대한 파로서 그죠, 웨이브로서 이제 보통 설명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룰 게 이제 빛이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제 반사, 굴절 이런 거 다 했죠, 그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빛이 이제 그리고 여기서 배웠고 이제 간섭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저런 이제 해절과 간섭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새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새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이라도 보면은 그 공작 있죠, 그죠? 공작이라든지 새 깃털이 아주 공작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간 게 나비, 그죠? 나방보다 나비의 날개들을 보면은 아주 이쁘죠, 그죠? 날개. 지난 경우는 뭐 나비 그 한 마리가 뭐 샘플로 1억 원 가까이 하는 아주 비싼 나비도 샘플 됐는데, 이 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면 이제 색깔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색깔이 보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그죠? 이게 이제 빛의 간섭에서 생기는 건데, 예. 이온 시간에 주로 그래서 이제 빛의 간섭에 의해서 파동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하는 이론들인데, 모든 게 그러니까 파동으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페이지 없어지고 이제 파동부터 이제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영의 실험이 나오는데, 영의 실험이 이제 1815년인가 아마 그때 이제 전자기 이론과 동시에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영의 실험은 어떤 거냐면은, 그러면 빛이 이제 촛불을 켜고 보죠. 소스가 있는데, 일단 슬릿을 갖다가 한 구멍을 갖다 통해서 빛을 갖다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빛을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빛이 이렇게 통과하게 되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슬릿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이중 슬릿이라는 더블로 된 슬릿. 실제로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구멍이 있고, 그죠? 구멍이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S1, 3,1이 있을 거고 S2가 되어 있고, 두 개 사이 간격이 이제 T만큼 떨어져 있을 거고, 빛이 여기서 이제 옛날에 이제 뭐 레이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촛불을 통해서 이제 빛을 만들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빛이 여기서 이제 스크린을 갖다 두는 거죠, 그죠? 스크린을 둬서 여기서부터까지 거리를 갖다가 를 두고, 이제 중심점에서 보면 이제 이와 같은 무늬가 생긴 걸 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를 갖다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빛이 파동으로서 S1에서 나온 파하고 S2를 통과한 파가 여기에서 서로 간섭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이쪽 가장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슬리카의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은데, 예? 예? 맨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소스 1이 있을 거고, 그죠? 빛이 소스 2, 슬릿이 두 개니까 일로 위로 가는 놈, 밑으로 가는 놈, S1이 계속 두 개로 갈라질 건데 가장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스크린이 있어야 치면은 센터 여기 보면 이제 두 개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장 밝은 무늬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각도 기울여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파동이 만들어지는 건데, 정확하게는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파동 함수를 갖다 적어야 돼요. 그럼 S1에 대한 거는 진폭이 있을 거고, 그죠? 파동 함수 사인에 파동 함수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간다 치면 사인 함수 이건 함수는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돼요.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갖다가 x1 갖다가 x2 이렇게 거리를 갖다가 지금 나타내 치면 x1이 될 거고,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치면은 s2는 a의 사인에 a의 x2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파동 함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주셔야 될 게, 파동 함수가 있고, 파동 함수는 이제 금방 보다시피 a의 진폭 사인에 ax 마이너스 오메가, 이걸 여러분들 외워둬야 돼요. k는 뭐냐면은 라운드 하고는 2파이, 오메가는 2분의 2파이, 이걸 갖다 파스 웨이브 넘버라고, 이걸 갖다가 이제 각속도죠, 그죠? 생기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파동에서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객노차가 있는데, 이 객노차만큼 x1하고 x2의 차이가 뭐냐면 보통 델타로 적어요. 이게 이제 파동 함수를 적으면 파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는 사인 웨이브로 그리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x2가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파가 이제 정확하게 이 파장하고 이 파랑하고 이게 이제 정확하게 겹치면 요는 한 놈이 겹치고, 그죠? 요 놈이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밝은 무늬가 되는 거죠. 극대가 되는 거고. 파당 하나는 이렇게 되는데 다른 놈이 뭐냐면은 반대로 이렇게 되면 요 놈하고 요 놈이 서로 겹치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어두운 무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객노차가 반파장에 짝수가 된다는 게 이렇게 이제 파장만큼 겹치지는 거죠. 그죠?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겹치는 거예요. 짝수가 되면 이거는 뭐냐면은 극대가 되고, 2분의 라무다의 홀수가 되면 이거는 이제 극소가 되는 거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둘수로 상쇄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영 실험하면은 이거 이제 그림을 갖다 생각하고 나서 풀어야 돼요. 물론 이걸 갖다 다 외울 수는 있지만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실제 실험은 이렇게 해요. 촛불을 일단 구멍을 하나 통과시키고 여기서 나온 소스가 있어갖고 그냥 촛불은 소스를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갖다 설명할 건데, 요게 이제 x1하고 x2 요 객노 차이가 이제 이게 반파장이 홀수의 짝수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 x1하고 x2의 거리 차이예요. 객노차. 그러려면 이제 이게 감소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파동의 강은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초를 갖다가 조그마한 구멍 사이, 아주 작은 셀 사이 구멍을 만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빛을 갖다가 해서 여기서 이제 빛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이중설일서로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주 좁은 구멍 속을 통해서 통과시켜놓으면서 이제 결마점, 코헤런트 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실험하는 건 이제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필요 없이, 그죠? 그냥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을 다이렉트리 쏘이는 게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빛은 단색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촛불을 쓰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실제 하는 거는 이렇게 스리스를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실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학 실험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해야 되겠죠, 그죠? 빛이 약하기 때문에. 이 나온 빛을 갖다 다시 간섭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놓은 빛이 겔만는단에 놓는데 코히어란트. 이건 용어는 알아두세요. 코히어란트. 무슨 얘기냐면은 이 빛들이 이게 이제 이 파동이 동시에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죠. 그죠?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출발해야 되는 거지. 그냥 촛불 켜고, 그죠? 불 이렇게 해서는 이중 슬릿 해서는 이게 이제 여러분 책에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게 하면 안 돼요. 실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현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실험에서 과학 실험 이제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레이저 뜻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레이저, 라이트, amplification, 그다음에 stimulated emission, radiation. 이게 이제 stimulated emission 빛이 이제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있는데 연자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stimulate 올린단 말이에요. 자극에서 올려놓아서 이제 떨어질 때 빛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레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에 하나의 레벨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 레벨이. 올라갔다가 여기 이제 저장되었다가 여기서 분자들이 이제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이제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그죠? 갖다가 올리는 갖다 펌핑이래요. 에너지 자극해서 그러니까 레이저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냐 반드시 이걸 갖다가 준 안정 상태라는데 여러분들이 레이저에 대해서는 조금 전 아마 여러분들이 따로 배울 기회가 조금 있을 거예요. 조금 자세하게. 중요한 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이제 상태들이 모여 있다가 안정 상태의 원자들이 모여 있다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한꺼번에 장창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빛이 한기가 들어가서 이게 이제 와장창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 빛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 상태에 있는 빛들이 서로 같이 동시에 이렇게 거기런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레이저 빛이 안 퍼지고 통신에 이용할 수 정도로 그죠? 멀리까지 가게 되고 그는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일반적인 강원들은 이게 이제 불규칙적인 일상 변화를 갖고 있어서 이게 이제 그런 감소 조건을 갖다 간섭 현상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빛들은 이와 같은 빛들을 갖다 인코어런트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해절이 나오는데 해절은 이제 꺾어지는 거 말하면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이중설이 되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꺾어져서 그죠? 이게 이제 새로운 강원이 돼서 여기서 나온 강원, 여기서 나온 강원이 두루 합쳐져서 그죠? 간섭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영어 실험을 갖다가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그 경로를 갖다가 여기 이제 X, R1, R2로 되어 있네요. R1하고 R2의 경로 차가 요 T의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제 T의 탄젠트 세타로 돼요. 여기가 세타가 워낙 작기 때문에 요 경로 요 스크린하고 그죠? 스리다 요 그리는 요거 이제 보통 메타 단위로 적고 요거는 보통 센티미터로 적고 요거는 보통 밀리미터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타가 보통 이게 이제 몇 미터, 뭐 2, 3미터 정도면 이건 센티미터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작기 때문에 사인 세타하고 탄젠 세타가 거의 같아요. 세타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그냥 세타로 적어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라디안을 적었을 때 사인 세타하고 탄젠 세타는 거의 같아요. 세타가 작으면.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 D 사인 세타 경로차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경로차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커도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T니까 이게 2분의 D가 되겠죠. 그죠? 센터 라인은 2분의 D가 될 거고 여기 이제 거리를 갖다가 스크린까지 거리를 갖다 L이라고 그다음에 요 거리를 갖다가 이제 Y라 했을 때 이 점하고 이 점의 정확한 거리차 요게 이제 R1하고 R2가 있을 때
R2가 더 크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R2 마이너스 R1이 델타가 될 건데, 이걸 이제 루트, 이거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피타고라스 이걸 계산하면, R2는 어떻게 주냐면은, R2는 밑변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밑변의 제곱, L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d의 제곱이고, R1은 루트 L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분의 d의 제곱이 되죠, 그죠? 센터 라인을 중심. 네. 이걸 계산하면은 테일러 시리즈를 딱 계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값이 나올 거예요. d의 L분의 y를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이제 테일러 시리즈 여러분들이 배울 건데 이게 이제 L이 y보다 훨씬 더 크고 y도 크고 이제 d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이 이렇게 주어져요. 여기 머리에 제가 가렸네요. 이렇게 주어져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델타가 맞아,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뭐 무슨 내려서 이 두 개 거리가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거고, 그죠? 이해가 안 갈 거고 직접 구하면 이렇게 주어져요. 엄밀하게. 그래서 이제 m이 제로가 되면은 이게 이제 행로차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정중앙이 제로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m이 1이 되면 이제 이만큼 첫 번째 빨간 무늬, m이 2가 되면 빨간 무늬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같아져서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작은 거에 대해서는 사인 세타 같다는 얘기가 뭐 아까 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요 공식만 여러분들 델타는 R2-R1인데 이제 L분은 dy 이렇게 편하겠죠, 그죠? L분은 dy. d는 서식 간격, y는 중심으로부터 요근자 거리.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반파장의 짝수배. 안 그러면은 반파장의